자그마치 9천조 원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된 기업, 투자처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이 현재 위기의 수혜 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두 번째로는 언택트. 자, 그런 기업들을 ETF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의 전염병 이슈로 우리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자그마치 9천조 원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삶의 습관, 그리고 소비의 방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된 기업, 투자처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급락을 한 뒤에 지금 절반 정도를 회복을 했는데 이 피해 산업과 수혜 산업에 대한 주가 수준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혜 산업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급락하기 전보다 오히려 주가 수준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 역시 수혜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최근에 주식시장에 진입한 투자자들, 즉 초보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주로 펀드라든지 이런 간접 투자를 선호했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수혜 산업에 속한 몇몇 기업에 투자하기가 꺼려지죠. 왜냐하면은 아니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혹시나 이 기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개별 기업 리스크. 자,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종목을 편입하지 않습니다. 뭐 끼케봐야 한 5종목, 많이 편입해봤자 한 10종목 미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수 몇몇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에서 나오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급 변동하는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상품이 바로 ETF죠. 그래서 오늘은 이 현재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수혜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을 ETF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ETF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이 현재 위기의 수혜 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포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택트. 자, 먼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뭐 진단 키트, 그리고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글로벌리 이 진단 키트로 상당히 유명하죠.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빠른 그런 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감염병의 증가세를 잘 막아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진단 키트 물량이 부족한, 그리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국가로부터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한국산 진단 키트를 수출해 달라. 세계 각국으로 현재 진단 키트가 수출이 되고 있으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수준도 상당히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여기에 대한 개발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백신과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조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예 이 백신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겠다. 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본다면은 당연히 이 제약 바이오 기업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개발에 돌입을 한 상황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치료제 관련 4천억 원이 넘는 생산 계약을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언택트 관련 그런 산업입니다. 언택트는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집 안에 상주하게 되고, 일도 재택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쇼핑도 온라인 쇼핑을 하죠. 그리고 집에 있다 보니까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래서 관련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서비스나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언택트 소비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ETF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많이 나와야 돼요. 즉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평균 거래 대금이 1억 원 미만인 그런 ETF는 제외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제약과 바이오 관련된 ETF입니다. 보시다시피 타이거 200 헬스케어, 타이거 헬스케어, 코덱스 바이오, 그리고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거래 대금은
아래와 같이 1억 원 이상 나오고 있는 그런 ETF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구성이죠. 자, 그래서 먼저 타이거 200 헬스케어 구성 상위 5개 종목을 살펴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1%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유한양행, 한미약품, 부강약품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네요. 그리고 유한양행, 한미약품입니다. 자, 그리고 코덱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나왔었던 그런 종목들이 없죠. 상위 종목이 신푼제약, 파미셀, 녹십자셀, 셀트리온제약, 녹십자,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중소형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바이오 ETF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시젠, 헬릭스미스, 제넥신 순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타이거 200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코스피 200 건강관리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바이오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생명기술 지수를 추종하다 보니까 코스닥 150 그런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기업들 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구분짓지 않고 우리나라 상장된 그런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덱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본 그 세 가지 ETF와는 다르게 그냥 중소형 제약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 개별 종목 비중이 상당히 좀 균등해요. 비중 1위라고 볼 수 있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5%밖에 안 됩니다. 아마 이거는 신풍제약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중이 올라가서 5%고 초기에 편입됐을 당시에는 아마 동일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가 주가가 엇갈리면서 보시다시피 비중이 올라간 기업 그리고 낮아진 기업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나는 이 중소형 제약 바이오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코덱스 바이오 기업을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아니다 나는 코스피에서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타이거 200 헬스케어 바이오는 코스닥이지 코스닥에서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아니다 나는 코스닥 코스피 구분짓지 않고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시다 한다면은 타이거 헬스케어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언택트 관련 ETF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게임, 온라인 쇼핑,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대표적으로 타이거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나로 이커머스가 있습니다. 자, 타이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 비중이 26%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S, 넷마블 순으로 갑니다. 자, 보시다시피 게임과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그리고 모바일 쇼핑, 그리고 IT 서비스, 뭐 클라우드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잘 대기업 중심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S가 삼성그룹의 IT 서비스 업체인데 여기에서는 현재 클라우드 그리고 뭐 재택근무 관련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이커머스 일단 이름은 되게 좋아요. 이커머스라는 그런 ETF가 붙었으니까. 자, 그래서 구성 종목 비중을 보면은 카카오가 23%, 네이버가 21%, 그리고 코웨이, 호텔신라, 이마트 순으로 갑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코웨이, 호텔신라 약간 좀 이커머스와는 상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상위 5종목인데 그 밑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보면은 뭐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대한항공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사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운송업체인데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내지는 그런 부품들을 운송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이커머스와 상관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이름은 되게 그럴싸한데 종목 구성 관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ETF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택트 관련 ETF는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뭐 코덱스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KB스타 200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지 그런 다양한 ETF들이 존재하거든요. 자, 그런데 해당 ETF는 너무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1억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무쪼록 개별 기업에 뭔가 투자하기가 꺼려진다. 좀 다양한 그런 종목군을 구성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그리고 언택트 관련 ETF에 관심을 두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